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하나, 셋. 요거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 때문에 당연히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과민대장 증후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모든 식습관부터 호르몬의 변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설사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장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 장 안에 우리 뇌에서도 이제 세로토닌 수용체라고 해서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중요한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뇌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장이거든요. 장. 그래서 브레인 거치 인터랙션을 해서 뇌랑 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다 증명이 된 상황이라서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 외부에서 받는 뇌에서 본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우선이잖아요. 피지컬한 스트레스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으로 연결이 되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장에 그 수많은 수용체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든 명상이든 요가든 산책이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변비도 기본으로 올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오히려 설사로 장운동 반대로 불필요하게 늘어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받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단백질이 이제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도 있고 단백질만 먹을 것이냐 보면 거기에 이제 첨가된 물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흡수되고 나서 간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분해가 된다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은 배사에 무리를 불러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간 기능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죠. 혈액 검사를 하면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이가 많아서 흡수량이 떨어지느냐 나이가 어려서 흡수율이 높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체중당 하루 섭취량이 1g이 넘어간다 키로당 1g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부담될 확률이 높아요. 엄청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기준을 좀 잡고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크게 저하될까? 하나, 둘, 셋. 자,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액순환의 장애, 혈액순환의 미세 혈관 순환의 장애가 생기면서 우리 면역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또는 면역 관련 물질들의 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또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이루는 온도가 정확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36.5도 그 근처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 그 면역 물질들이 활성화가 되는 온도에서 좀 떨어지게 될수록 우리 면역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신호일까? 지금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신호 꼭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긴 하죠. 그렇죠. 꼭은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먹기도 싫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위장 질환도 있을 수도 있고 배장암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확률이 있기는 한데 그 우울증 같은 전혀 다른 개념에서도 그냥 욕구가 다 떨어지면 식욕도 그 중에 하나라서 우울증 걸리고 하면은 단맛 당연히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위암에 걸렸네, 대장암에 걸렸네, 췌장암에 걸렸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갱년기 질환 여성분들 이런 분들 그냥 신경정신과적인 어떤 또는 개인적인 직장 내 스트레스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질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맞아.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어정쩡. 그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그거를 거기 이제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다른 관리. 근데 탄수화물이 쉽게 지방으로 축적되기 좋은 영양소인 거는 맞아서, 맞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또 중요한 게 수면 시간이 유지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은, 다음날 기초대사가 엄청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2배 먹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불필요하게 당을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안 좋다. 근데 탄수화물도 네, 중요하죠. 음식으로 치면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해보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고인슐린이라고 하지, 인슐린 분비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슐린 자체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때문에 더욱더 여러 가지 몸에서 인슐린 자체가 성장인자로도 작용을 하고 몸에서 여러 가지 작동을 통해 우리가 체중도 늘고 몸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살이 더 많이 찌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슐린 피크들. 금연 후에 기침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그건 잘. 담배를 폈을 때 기관지 내에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그 안에 이제 염증들이 회복될 때 점막들에서 점액질 분비가 많아지고 점액질 분비들을 뱉어내는 과정들, 빼내는 과정들에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그래요. 막 오랫동안 태우셨던 분들이 막 가래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시커먼 가래도 나옵니다. 막 표현을 하시는데 안에 이제 쉽게 해서 기관지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고여 있었던 염증 물질들 그것들을 다 점액질을 통해서 뱉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엔 좀 많아지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점점 줄어듭니다.